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도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건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목요일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오늘도 거래처 갔다가 세미나하고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조금 이제 뭐라고요? 좀 그림이 잡혔다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가 좀 한동훈 대표가 한판 승부를 볼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동훈 승리 로드맵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분석을 하는 그리고 꿰뚫어 본 이 한동훈의 승리 로드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채창에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청주 육거리 원주 중앙시장 유세 엄청난 발언들은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그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숙님 안녕하세요. 예, 쪼니키님 오늘 한동훈의 연설을 듣고 그동안 앓던 화병과 우울증이 깔끔히 나은 쪼니키입니다. 말끔히 나셨다고요. 장수봉님, 블루마운틴 반갑습니다.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사정상 매번 귀등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귀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이 오늘 아주 통쾌한 모양이에요. 속이 너무 시원했다. 근데 다른 한편은 걱정돼요. 그래도 한동훈이라서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은 함. 단지 우려스러운 일만 없기를.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네, 민트님 투표 기권. 이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히 제가 방향을 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 그 로드맵 쭉 이렇게 로드맵을 그렸잖아요. 투표에 관해서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필균 형님 안녕들 하시죠?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유진님 지금 뉴스에 한동훈 효과 10% 올랐다고 나요. 투표해야죠. 예. 헬리송님 다음 주면 뒤집어지겠죠? 해바라기 오늘 눈물이 났어요. 예. 써니님 한통영쌤 저녁방 잘 듣겠습니다. 오늘 청주 원주 연설 최고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제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남상수님 큰 정치인 한대장 격하게 응원합니다. 헬리송이 한동훈 나왔으면 대통령 무조건 되는 건데 미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면 무조건 된다. 신당 창당 대표로 나와도 됐고 국힘 대표로 나와도 잠깐 나오 후보 최종 후보가 됐으면 무조건 한동훈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정님 너무 더운 서울입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부모님 못된 친구들 때문이라도 투표 기권할 것임. 김성수님 한 대표님 조건 받아주면 투표합니다. 예. 민트님, 한동훈, 사이경선 피해자, 알지랑 단결님,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화자님, 한동훈 기권, 알지랑 단결님, 예, 아이고, 스패너님, 예, 정말 저희 스패너님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예, 권명환님, 한동훈 오늘 화끈히 외쳤어요. 김영님, 너무 불쌍.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5월 22일 방송 한통령 TV 1주년 기념 방송 5월 20일이 작년 5월 20일이죠. 처음으로 방송을 킨 날이다. 여러분 그 1주년 기념 방송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승리 로드맵 이게 딱 떠올랐어요 오늘. 딱 그 보는 중에 분석을 하는 중에 자, 친윤 떨거지론에서 어디로 갔냐 20%대 득표. 그 다음에 친한 별동대 쿠데타
플러스 100만 당원 가입. 김건희 특검 통과, 친윤 축출, 친한 국힘 장악. 당권 장악이 아니라 국힘을 장악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제가 오늘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눈이 확 띄게 이 반가운 전략이 보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준석이 단일화를 할 거냐 안 할, 지금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준석 절대 단일화 안 한다고. 아니, 단일화를 왜 하겠어요? 아니, 지금 이준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단일화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까요? 지금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단일화하면 그래도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단일화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오늘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이 46, 김문수 34, 이준석 11. 그러면 45가 되잖아요. 합하면은. 그러면 46대 45니까 이거 뭐 박빙승부로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하지 않느냐? 예, 단일화 해도 이재명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깨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김문수의 43하고 이준석의 11이 그대로 다 합쳐서 45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왜? 이준석을 갖다 찍는 사람은 김문수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찍는 사람이고, 또 김문수를 찍는 사람들은 이준석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찍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준석 찍은 사람들은 다 안 찍어요. 김문수 안 찍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으로 단일화 하잖아요? 김문수 찍을 사람들은 이준석 절대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합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45%가 된다. 이렇게 순진하게 이런 정치를 해석을 하면 하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일화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그거는요. 그거 보면 돼요. 근데 단일화 할 리도 없어. 이준석이.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정말 이게 하늘이 내린 기회 아닙니까? 그 제3지대를 갖다가 한동훈이 차지를 했으면, 거기다 한동훈 신당 차였으면 이준석은 완전히 뭐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밀릴 상황인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이준석을 한동훈의 추종자들이, 옹호 세력들이 한동훈 신당 창당을 안 하고 국힘에서 승부 걸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준석한테는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 아닙니까? 절대 놓치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에 11%가 나왔잖아요. 제가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10% 벽을 깰 거다. 투표를 해보면 이준석 표가 10% 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100%다 보전을 받아요. 그게 15%가 아니라 10%더라고요.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서 뭐 100억을 들였던 300억을 들였던 다 돈을 돌려줍니다. 그 당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이 추세로 가면 10% 안 넘겠습니까? 김문수는 비전이 없어도 이준석은 비전이 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켜기 전에 6시 정도에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일화에 대한 기자회견.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노무현 때처럼 정면 돌파 선택 단일화 거부.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이준석 이름 있을 것 여론조사. 이준석의 승리의 방정식. 이준석 전략적 투표가 이재명 이길 수 있어 앞으로 끝까지 나갈 것이다. 두 개의 거탑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맞이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보다 한다.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수신 거부 차단했다.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누가 했어야 됩니까? 한동훈이 했어야죠. 제가 12월부터 한동훈 신당 창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반대한 사람들이 뭐죠? 아니 그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창당해 갖고 대통령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노무현 사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무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지율 2%에서 3%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노무현 광풍이 불어갖고 그 아파트마다 다 노란 리본 차에다가 로방류하고 뒤에다가 노무현 스티커 붙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기 노란 리본이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노무현 지지를 하는 표시더라.
광풍이 불었습니다. 노무현 광풍이 불어갖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무현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케이스가 있다. 한동훈도 노무현처럼 노무현보다 훨씬 더 큰 광풍을 불 수가 있다. 창당만 좀 해주시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열받는 건 뭐냐 하면 한동훈이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얘기할 그 얘기를 이준석이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동훈이 했어야죠. 예? 한동훈이 한동훈 입으로 최종적인 후보가 돼갖고 한동훈 입으로 노무현 얘기도 하고 무슨 뭐 기호 몇 번이다 뭐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입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한동훈의 그 옹의 세력들이 정말 빅빅빅 미스테이크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3에다가 깃발을 안 걸고 아니 도대체 3대1 5대1로 싸워갖고 졌다고 그러면은 3대1 5대1로 싸워갖고 질 줄 알면서 왜 거길 기어 들어가갖고 그 난리를 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한동훈 옹의 세력들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걸 보고 열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김문수가 안 되느냐? 김문수를 왜 찍을 수가 없느냐? 자, 김문수는 어떤 사람이냐? 자, 40세에 이준석에게 단일화만 시켜주면 내가 너한테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 야, 40대 국무총리. 아니, 이준석이 뭘 알아갖고 국무총리랍니까? 국무총리가 장난입니까?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잖아요. 여러분, 이 국무총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실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뭐를 갖다가 공표하더라도요. 이게 국무총리 사인이 없으면 그 대통령령이 공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론 사인하지만 국무총리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두 개가 딱 있어야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대통령만 사인했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국무총리가 사인을 해야 그게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 어마무시한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인데 아니 도대체 김문수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고? 이준석이 국무총리 깜입니까? 아니 이준석이 무슨 법무부 장관 깜입니까? 국토부 장관 깜입니까? 아직 이준석의 깜냥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단일화하면 지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니 이렇게 해갖고 막 던지는 사람이 정말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 되면 정강훈을 갖다가 국무총리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닙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보다 더 최악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경륜이 있고 정치를 알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야비하고 이해 못할 그래갖고 좀 그런 짓을 해갖고 또 뭐 이렇게 뒤로다가 돈도 뭐 이래갖고 지금 뭐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옛말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와이프를 갖다가 얘기할 때 미련한 곰탱이 아내보다는 차라리 여우 같은 아내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수골통으로 그냥 꽉 막혀갖고 그냥 오로지 자기 욕심과 오로지 자기 머리에서 뭐 이준석한테도 국무총리를 주고 뭐 하고 또 뒤로다가 거래를 한다면서 당권을 주고 뭐 또 단일화하자 또 이런 얘기도 있었다며. 예? 그 이준석 캠프에서 수석 대변이 터트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 갖고는 대통령을 하면 오히려 나라 말게 곰탱이가 더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 얘기가 아니라 옛말에 그렇게 있다는 거야. 여우 같은 아내가 낫지 곰탱이 같은 아내는 최악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지금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 이재명이 잘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잘하는 것도 없어요. 예? 제가 그 증거를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재명이 뛰어나거나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25%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강성 지지층의 25%는 이재명을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이 되려면 50%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3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우리 한통령 채널의 1주년 첫 번째 생일이다. 1년 되는 해다. 1년 축하 생일로다가 생일 선물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말로는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뭐 6월 3일 날은 뭐 압도적 응징의 날이다. 이렇게 갖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응징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국힘을 응징한다는 의미겠죠. 친윤도를 응징한다는 의미겠죠. 응징의 날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재명이 잘해서 그러면 뽑히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캠프가 그러면 뛰어나서 뽑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재명이 잘해서 뽑히지 않는다는 거는 12개의 범죄 행위로다가 그걸 받고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캠프가 잘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캠프도 개판이에요. 그 개판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오늘 떴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도 C컵한 거야. 뭐에 대해서 C컵을 했느냐? 여러분 김대남을 다 기억하시죠? 네, 김건희하고 연관해갖고 이 사람이 뭐 비서관인가 뭔가 하고 있다가 결국 뭐예요? 보훈공사의 상임 이사 자리로 낙하산으로 해갖고 연봉 3억 이상, 그 다음에 제니시스 80에다가 법인카드를 갖다가 한 달에 뭐 450만 원을 매달 걸 수 있는 꿈의 직장, 신의 직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던 사람이죠. 누구 백으로? 김건희하고 윤석열 백으로. 자,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김대남 부부는 실무선에 실수 같습니다. 제가 선대위의 진상이 실제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필요하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할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의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공감하시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싹싹 빌었습니다. 이 김대남이 왜 그랬느냐? 민주당의 선대위함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 김대남이 뭐라고 그래요? 이 녹취를 갖다가 여러분 다 들어요. 제 그 쇼츠 영상에도 한통령의 쇼츠 영상에 김대남에 관련된 그 영상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일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그 좌파 중에 좌파 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한동훈을 갖다 죽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는 좌파니까 그거 잘할 거잖아. 딱 정리해갖고 나한테 그 USB로 담아줬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녹취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 지금 그 감사 얘기 있잖아요. 보훈공사의 감사로 낙하산 타고 그 바로 직전에 통화한 내용인데 그 녹취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나도 뭐 이거 한 자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김건희의 그걸 딱 쥐고 있는데 비리를 딱 쥐고 있는데 만약에 나를 갖다가 뭐 공천을 안 주, 이 사람도 공천을 실제로 나왔다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을 갖다가 주든지 아니면 공천을 갖다가 안 줄 거면 그렇게 국영기관이 있잖아요. 그 쉽게 해서 좋은 자리들 무슨 공사 뭐 대표이사나 감사는 뭐 이런 게 국가기관에서 찍어내릴 수 있는 게 한 300자리인가 뭐 500자리인가 있대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라도 하나 줘. 만약에 그걸 안 준다. 그럼 김대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 까버리고 김건희의 비리를 갖다가 다 까버리고 민주당에 입당해갖고 민주당 이름으로 영등포 구청장이라도 나가서 영등포 구청장이라도 해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김대남이 직접 그 녹취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김대남이 민주당하고 밀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는요. 좌파라니까 우파가 아닙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 인맥은요. 다 좌파 인맥이에요. 우파 인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박영선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철회를 하고 다시 국힘에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라고 받는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거는 문책을 갖다가 이건 말이 되는 얘기 이정을 경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 문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자 잘라내겠다. 이렇게 해갖고 재벌방지를 막겠다. 이렇게 했고 한동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캠프 갔다가 분위기가 나쁘니까 다시 우리 당에 오겠다. 이건 모욕하는 거다. 예?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왔다 갔다도 뭐 어떻게 대충 왔다 갔다 해야지 어떻게 완전히
그 물하고 불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극하고 극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김대남 제정신입니까? 그걸 또 받아주는 민주당의 그 담당자도 그게 제정신입니까? 김대남을 어떻게 받아요? 정말 선거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김대남을 왜 받아요? 김대남 그러면 이퀄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인데 아니 윤석열 김건희를 딥다 까대고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 가장 신복인 김대남을 갖다가 성공 캠프에 봤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잘해서 이게 지금 이재명을 찍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민주당도 정말 허접하고 말도 안 되지만 국힘이 너무너무 개판을 치니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국힘은 못 찍겠고 그러니까 에라 그냥 선거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을 이재명을 찍어 지금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갖다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니까 민주당한테 맡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는데 여기부터 이제 그 제가 로드맵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청주하고 원주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송석준 의원은 뭐예요? 친한동계 의원이죠. 송석준 의원이 그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호 몇 번을 뽑아야 독재 국가를 맡겠습니까, 여러분? 2번. 예, 그럼 기호 2번이 누굽니까? 하고 송석준은 마이크에 대고 김문수 이걸 외치는데 거기 모인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유세현장은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 하고 연호를 외치는 바람에 완전히 멋쓰게졌다. 송석준이 웃고 있잖아, 지금. 김문수 외치면서도 웃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히 뒤통수 세게 맞은 거죠. 멍했죠. 자, 한동훈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오늘 그 청주하고 원주 유세에서 아주 대놓고 원색적인 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홍준표를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이 와중에 자기는 지금 목 터져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치는데 얘네들은 자기 개인 돈으로 간 게 아니라 당비로 홍준표를 사와서 하와이 4일 동안 잘 놀고 왔다. 그 다음에 아직도 저 구태치는 제 탓을 하고 싶어서 홍준표 4명이서 단독으로 여행 갔다 오고 사진이 딱 있죠. 예. 그렇게 야 정말 채널A가 편집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자 그래갖고 또 홍준표하고 거기 간 애들 4명 친윤을 갖다가 까버리고 그 다음에 한독수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시도 하고 이준석 예. 또 떴습니다. 한독수 이렇게 손대고서 할배 음성으로다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8일 만에 사라졌다. 여러분 지금 이 한독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무슨 나라를 갖다가 구할 것처럼 그렇게 난리다리를 치고 뭐 단일화되면은 자기가 목숨을 걸 것처럼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 한 몸 던지겠다 나라를 위해 던지겠다 이런 한독수가 제가 얘기했죠 기름장어다 예? 별명이 기름장어다 이거 그 손학규가 오늘 방송에 나와갖고 깐 얘기입니다. 자 어제군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손학규가 한덕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얼마 전에 한덕수 정청기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국민의힘 입당도 하고 또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겠지만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노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뭐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완전 기름장어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독수 나온다는 얘기할 때부터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제2의 반기문 된다. 그냥 명예롭게 은퇴하면 존경받고 산다. 근데 나왔다가 제2의 반기문 돼갖고 한국도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해외를 떠도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 예언이 안 받길 바랬는데 이렇게 아주 빼박으로 맞아버렸다. 자 그리고 또 윤통도 깠습니다. 자, 윤통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래? 김문수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관중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한동훈 윤석열 직격 대선 앞두고 뭐 하는 짓이냐? 윤 부부 민주당 가라. 직격탄 대선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 가라. 윤 부부 차라리 민주당 가라.
이걸 갖다가 대놓고 하겠다. 윤 부부,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냥 우리 당을 그 국힘동 뽀갠다는 그 얘기도 한동훈이 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뽀갤 만큼 뽀겠으니까 이제는 그냥 민주당 가라. 여기서 너희들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대놓고 민주당을 박살을 낼 거면 그렇게 해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그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했고 한동훈이 입은 거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다. 그냥 기호 2번 국민의힘 그것만 있다. 거기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야 정말 이런 꼼수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정말 오늘 한동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님. 왜냐하면 이런 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예, 앞으로 이제 큰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전쟁의 서막. 이제 대선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친 한동훈과 친 윤석열은 아주 서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아주 개싸움을 갖다가 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증거로다가 드디어 한동훈이 아주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개싸움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개싸움. 여러분 그 혹시 제가 이거 띄운 거를 갖다가 보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미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 짧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여기 맨 위에 올라와. 제가 이거 오늘 저녁에 올린 거 오후에 거주지에서 들어와 갖고 너무 이 말이 너무 뼈를 때리는 말이래 갖고 제가 야 역시 한동훈이구나. 갖고 이걸 갖다가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그런 친명부패들이 경선판 틀어놓고 사기쳐서 결과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해. 제가 나갔다면 이겼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필리핀의 인터넷이 너무 약해갖고 시그널이 항상 이게 이거 돌아갈 때 잘 안 돌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런 친명부패들이 경선판 틀어놓고 사기쳐서 결과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갔다면 이겼을 겁니다. 이거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를 말입니다. 저는 이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가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5월 10일과 5월 10일에 싸워서 이 친윤 쿠데타를 막아낸 사람입니다. 정작 이 유니폼에 김문수 대신에 한덕수 이름 마음대로 박아놓으려고 쿠데타한 친윤들이 여기서 왜 이 옷을 입고 김문수 이름 없냐?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려주십시오. 친윤 떨거지의 호가 아니라 여러분과 국민들의 호구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겠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저거지 수구유튜버들 몰아냅시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정치합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늘 이 짧은 영상이지만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그 친윤에 대해서요. 아주 대놓고 이제 전쟁 선포를 하고 내쫓아나겠다. 결의를 발표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유니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유니폼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유니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니폼 저런 유니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 유니폼의 진실은 뭐냐? 김문수 이름 빠진 선거운동국 비판. 자,
지금 친윤들이 뭐라고 비판해? 너 왜 한동훈, 너 왜 김문수라고 딱 세 글자 있는 걸 유니폼을 입지? 왜 기호만 있는 그런 유니폼만 입고 다니느냐? 이렇게 하고 한동훈을 까댄 거예요, 친윤들이. 그랬더니 한동훈이 그 유니폼의 진실을 밝힌 거죠. 우리 유니폼에 한독수 이름 박으려고 그러고 쿠데타한 친윤들이 왜 저한테 김문수 이름 없냐 비판하고 있나? 작작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을 만들긴 만들어야겠고 자기네들은 한덕수를 갖다가 밀어갖고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무조건 한덕수를 박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김문수도 안 받고 그냥 한덕수도 안 받고 이런 유니폼을 만들었다는 거야. 응? 그 친윤들의 그 시꺼먼 속내를 갖다가 그대로 한동훈이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한동훈의 그 용어 있잖아요. 말하는 소리가 이제 점점점 이제 세지게 말하는데 오늘 귀에 아주 착 붙었던 거 찰진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친윤 떨거지들. 친윤 떨거지들. 아니 귀에 아주 딱 붙더라고. 친윤 떨거지들. 이건 뭐야? 갈 때까지 갔다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뭐 권성동, 권영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뭐 당대표 이렇게 뭐 당권을 준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친윤 떨거지들 그리고 뭐야? 친윤 떨거지들은 뭐예요? 민주당으로 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김건희, 윤석열은 그냥 민주당으로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버려라. 그리고 가는 김에 친윤 떨거지들도 그냥 다 민주당 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로드맵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친윤 떨거지론이라고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친윤 떨거지론을 갖다가 지금 계속 전파를 할 거예요. 나머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친윤 떨거지를 가는 데마다 계속 전파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동훈의 그 유세의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친윤 떨거지들 작작 좀 해라. 지금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친윤 떨거지들 작작 좀 해라. 그럼 친윤을 까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근데 친윤을 까고 있는 그 핵심이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민주당 가라. 이렇게 하고 그 왜 민주당 가냐? 국힘을 갖다가 뽀개 놓겠다고 발언할 소원을 했잖아요. 옛날에 국힘 들어오기 전에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힘 내가 뽀개로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정말 뽀개 났잖아요. 그 발언을 갖다가 한동훈 입으로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반면에 한동훈을 찍어달라고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 한동훈이 유세하면서 뭐 기호 2번 김문수를 찍어달라고 얘기. 근데 우리 이거 새겨들어야 돼. 왜 새겨들어야 되느냐? 김문수가 누굽니까? 김문수가 친윤 아닙니까? 김문수가 친한동훈입니까? 김문수 친윤 아니에요? 왜? 아니 뭐 탈당을 해도 뭐 그분의 뜻을 받들어 갖고 대통령이 되겠다. 뭐 윤석열 왜 굳이 또 탈당하기 전에 왜 굳이 내쫓으려고 그러느냐? 우리 대통령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문수는요. 그냥 친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김문수는 친윤 플러스 수구 꼴통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윤석열하고 그 김건희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김문수란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계엄할 때 계엄을 옹호한 사람이고 김문수는 탄핵을 할 때 탄핵을 결사 반대한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러다가 헌재에서 8대 0으로 인용이 돼서 끌어내려올 때 김문수가 뭘 평가했느냐? 이건 공산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문수는 한 몸이에요. 김건희하고 김문수는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친윤을 갖다가 까댄다는 건 뭐냐면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죠. 예? 아니 거기다 하고 김문수를 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호 2번을 갖다가 해달라는 건 뭡니까? 국힘을 갖다가 끝까지 지지해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김문수를 대통령 만나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양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힘의 친윤들을 엄청 까대면서 한편으로는 뭐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한동훈한테는 어마무시하게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의 존재가 빛나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왜? 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적이 명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하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빛을 발하려면 이재명이 계속 있어 줘야 돼요. 현장에. 왜? 언제까지? 한동훈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가고 계속 버텨주는 게 저는 한동훈의 명분, 가장 큰 명분을 주는 게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문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은 그날로 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한동훈이 왜 김문수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맥락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쇼츠 영상 보여드렸죠? 왜 자꾸 그 김문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김문수에 대한 핵심은 한동훈이 얘기하는 김문수에 대한 핵심 스토리는 뭐냐면,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친윤들이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김문수를 잘라내고 한덕수를 세우려고 그랬다. 근데 거기 정치적인 쿠데타에 한동훈이 개입을 해갖고, 정말 온몸을 다해서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게 뒤집어져 갖고 한덕수가 안 되고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됐다. 스토리는 그게 핵심입니다.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김문수 얘기를 한동훈이 하느냐? 내가 뭐예요? 친윤들의 정치 쿠데타를 막은 제1의 인물이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가 온몸으로 윤석열의 불법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막은 당사자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번에 친윤들의 정치 쿠데타를 갖다가 막은 이게 윤석열하고 계엄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갖다 내가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 누구냐? 아, 한동훈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자꾸 김문수 얘기를 갖다가 하는 그걸 갖다가 좀 잘 좀 해석을 해갖고 새겨 좀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핵심 한동훈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친윤의 쿠데타 사건이 핵심이지 그걸 막은 게 나다라는 게 핵심이지 김문수를 갖다가 찍어갖고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가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명확히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김문수는요 친윤의 수골통의 맹종 정광훈입니다. 정광훈 얘기면 무조건 맹종 정광훈이야. 아무리 무섭게 봐도요 김문수가 정말 대통령 되면 정말 최악의 인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승리 로드맵의 첫 번째가 친윤 떨거지론이라고. 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친윤 떨거지론. 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예요? 20%대 득표라고 제가 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번에 그래도 이길지 모르니까 결집을 해갖고 김문수 이게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단일화가 돼야 돼. 이준석하고 김문수가 단일화가 되는데 이준석은 네버 99.9% 절대 단일화를 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정말 천우신조로 정말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이걸 놓치겠습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그 이준석이 이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은 10% 이상 득표한다. 제가 이렇게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목표는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언론에서 다 얘기하는 과연 이준석이 마의 10%를 깰 수 있을까? 그래갖고 만약에 10% 득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훨씬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재명은 다 대통령이 되라고 생각하지만 설마 이준석이 비호감 이준석이 10%를 넘을까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10%가 넘었어. 그러면 이준석이 갑자기 이 체급이요 이재명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동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은 저기 밑바닥에서 비호감으로 있지만 어느 순간 그러면 뭐야? 다음번에는 이준석이 서울시장도 나올 수 있고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왜 체급이 이미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지금 있는 건데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절대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우리가 모으면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현혹이 돼갖고 우리가 다 결집해갖고 김문수를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김문수가 투표율이 4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0, 41, 42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이 48, 49 이렇게 해갖고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그날로 한동훈의 정치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왜? 친윤들이 완전히 득세해갖고 날개를 달죠. 그렇게 되면 봐라. 우리의 지지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래갖고 그러면 뭐예요? 그 한동훈은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친윤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 세상은 친윤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특히 국힘은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가 만약에 20%대 득표를 했다. 20%대는 뭐예요? 20%부터 29% 사이. 그러니까 30%를 못 넘는다는 거지. 국힘의 투표율이. 김문수의 투표율이 20에서 29%, 30%대를 못 넘으면 그러면 뭐예요? 친윤은 몰락하는 거죠. 완전 패잔병이죠.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 친윤을 쳐낼 수 있죠. 예, 너희들이 그렇게 우겼던 뭐 김건희, 윤석열, 뭐 김문수, 뭐 작정당 다 쳐낼 수 있죠. 예? 누가 들어가갖고 그 친한동계의 별동대들이 들어가갖고 다 완전 아작을 낼 수 있죠. 예? 옛날에 쿠데타 일어날 때 여러분 제가 영화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그 뒤에 딱 이렇게 있어요. 이방원이 딱 있어. 그래갖고 살생부를 딱 기록을 해. 그냥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 문을 갖다가 딱 하고 한 명씩 들여보내. 한 명씩 들여보내. 그래갖고 딱 살생부에 있는 놈은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 참수형을 딱 하고 딱 봐갖고 이게 얘는 살려야 된다. 그러면 옆에 가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오줌지리면서 감사합니다 빌고 있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0%대 득표를 한다, 30%를 못 넣는다 그러면 친한동훈의 별동대들이 딱 들어가고 완전히 살생부르다가 쳐낼 수가 있죠. 명분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말이 독해졌습니다. 왜 떨거지들, 친윤 떨거지들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아예 민주당으로 가라. 국힘을 갖다가 깨겠다고 들어온 온갖 그 강력한 온갖 독한 얘기를 갖다가 대중 앞에서 막 쏟아져.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선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뭐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연합뉴스고 뭐고 다 방송할 거니까. 그걸 온 대중 앞에서 그걸 갖다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한동훈조차 그걸 아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죽던 친윤이 죽던 이제 마지막 전쟁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마지막 전쟁에 목숨을 건 전면전을 갖다가 한동훈이 지금 펼치고 있다. 완전 진흙탕 싸움이고요. 이거 개싸움이 될 겁니다. 6월 4일부터 보세요. 진흙싸움이고 개싸움.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피할 수가 없느냐? 국힘 안에 이미 한동훈의 저격수들이 모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장해찬을 비롯해 갖고 뭐 김계리 그다음에 자가 다 이렇게 전환길 다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환길은 이번에 윤통호 같이 그 영화도 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영화도 본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윤통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수준은 어떤 수준이나 우리가 느꼈던 김민전이나 김재원 수준이 아니에요. 예? 아직도 310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무식하고 우기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고 이게 약간 좀 돈키호테 스타일이거든요. 돈키호테가 우리가 돈키호테를 뭐라 그래요? 풍차를 보고 막 괴물이다 하고 돌진해 갖고 부시는 게 그 돈키호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그냥 온몸을 던져 갖고 자기가 죽든 살든 상관하고 그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는 저격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대화가 안 되고 논리적도 아니고 이성적도 아니고 얼굴은 두꺼워 갖고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한동훈만 죽이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죽던 친윤이 죽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컨설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쪽에다가 이게요. 얘네들을 상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장해찬이나 무슨 뭐 이런 애들을 상대하면 안 돼요. 시비를 걸더라도 반응하지 마세요.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싸움의 병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폴레옹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이 전략을 썼고 그다음에 지금도 서양에서는 징기스칸 그러면 발발 떠는 그 이름인데 그 징기스칸이 이 서방을 점령할 때 이 작전을 썼는데 이게 무슨 싸움의 전략이냐면 싸움에 진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쫄개들하고 상대 안 해요. 이 사령관이 어디 있느냐? 사령관 그 텐트가 있단 말이에요. 사령관 그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부대가 있어. 그러면 딴 애들을 개무시하고 무조건 왕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래갖고 왕의 목을 갖다가 그냥 쳐버려. 그러면 그냥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한 게
첫 번째는 친윤 떨거지론, 그 다음에 20% 득표, 그 다음에 뭐예요? 친한별동대가 들어가갖고 지금 뭐야 100만 당원 제가 100만 당원 제가 붙은 거고 어쨌든 한동훈이 계속 당원을 갖다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어차피 한동훈은 지금 신당 창당에서 승부를 걸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쿠데타로 해서 별동부대로 들어가갖고 살생부해갖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다. 윤석열 다 내쫓고 김건희 내쫓고 떨거지들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100만 당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꼭 주변에 당원 동료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왕을 죽여야 돼. 왕의 목을 먼저 따면은 쫄개들은 흩어진다. 그게 뭐냐면 김건희 특검입니다. 일단은 김건희를 날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뭐냐면 지금 그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이건 뭐 99% 대통령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뭔가 대통령이 됐다는 걸로 인해 갖고 국민들의 그 답답함을 풀어줘야 돼. 그 풀어주는 거를 갖다가 좌파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파에도 그 답답함, 왜 불만이 많을 거잖아.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이제 망했다. 문재인보다 곱하기 2다. 하고 다 망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뭔가 풀어줘야 되잖아.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우파 국민들을 향해서 보수를 향해서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김건희 리스트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 그 예를 들어 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김건희, 대통령이 된 것도 김건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보다 김건희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 이 보수득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재명 같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상정을, 정말 제가 예언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뭐야? 거기 보면은 192명이 범죄자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8명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동훈의 측근들이 그래도 18명이 있잖아. 16명인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통과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서겨갖고 김건희를 갖다가 그 특검 재판정에 세워갖고 난도질을 쳐갖고 감옥으로 보내, 그 광경을 갖다가 보면서 매번 재판을 할 때 기자들이 방송하고 뭐라고 그랬다 비리가 이렇게 밝히고 명태균이 이렇게 밝혀지고 뭐가 밝혀지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렇게 줬고 이게 계속 밝혀지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동안의 김건희에 대한 원망을 갖다가 이 카타르시스가 이게 된단 말이죠. 이 해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누가 김건희를 갖다가 저렇게 깜빵에 쳐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갖고 이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재명을 그래도 대통령으로 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김건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올 거고 그걸 갖다가 친한동훈의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갖고 김건희를 갖다가 수사를 해서 법정에 세워서 깜빵을 보내야 돼요. 깜빵 보내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그럼 깜빵을 안 갈 거냐? 깜빵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원래 윤석열은요 깜빵을 안 가는 시나리오로 있었어요. 제가 하나씩 주고받는 시나리오라고 제 방송을 좀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뭘 하나씩 주고받느냐? 헌재에서 결정 나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12월부터 방송했습니다. 계엄나는 12월부터 이 방송을 했어요. 그 논리는 뭐였냐면 하나 주고 하나 그냥 꼭 주고받고요. 기브 앤 테이크. 그게 뭐예요? 대통령 자리 내려오고 그 대신에 내란죄로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기소해갖고 뭐 법정에서 왔다 갔다. 근데 이 기소가 이게 무리한 기소기 때문에 왜 한 번도 윤석열을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조서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에 대한 조서가 없어.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기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지검장들이 다 반대했어요. 지검장들은 다 반대했어요. 이거 더 한 달 동안에 더 치밀한 경찰한테 다시 내려보내갖고 경찰한테 다시 조서를 갖다가 정확히 받게 해갖고 한 달 후에 기소해도 된다. 그걸 갖다가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중앙선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기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거 기소 유지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그냥 무혐의 내지는 뭐 이게 기소 뭐 유지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냥 나가리가 돼서 그냥 살아 돌아올 거고 대통령은 끌려 내려올 거다. 이게 주고받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주고받는 그 시나리오가 깨진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창수 지검장이 뜻밖에도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이게 주고받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게 둘다 골로 가는 시나리오지. 대통령은 이미 내려왔고 이거는 윤석열이 뭐야 내란죄로 지금 감옥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창수가 누굽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실질적인 2인자 자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얘를 패싱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이렉트로 그 이성원인가요? 다이렉트로 주고받아서 모든 거를 갖다가 다 관할하고 왕따시키고 한동훈 좌천시키고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뭐냐면 검찰총장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자리란 말이지. 예? 그 자리를 갖다가 누구를 앉혔느냐? 이 이창수는요. 한동훈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이창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이창수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왜 측근 중에 측근이냐?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자마자 도이치모터스 그 질질질 몇 년을 끌던 질질질 그걸 갖다가 무혐의 처분한 사람이 누구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재밌다고 보시죠? 자, 그래서 윤석열의 측근이 이창수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로 종결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날 때 그 사람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느냐?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창수는 누구냐? 이재명의 수사에 선봉에 쓴 사람이다. 그래서 뭐 성남 FC 사건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이재명의 수사를 갖다가 가장 선봉에 서서 했던 사람이 이창수다. 그런데 갑자기 사임을 했던. 그건 뭐예요? 윤석열이 내란죄로 감옥에 간다는 복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왜? 더 이상 막아줄 사람이 없어. 누가 막아주고 있어. 그리고 막을 수도 없다는 방증이야 이게. 아무리 누가 막으려고 해도 이걸 막을 수 없다는 이 윤석열이 내란죄로 감옥 가는 거는 막을 수도 없고 김건희가 깜빵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이게 방증이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이 확실히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한동훈의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한동훈의 이 승리 시나리오, 승리 시나리오에서 제가 또 이걸 갖다가 썸네일을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승리 시나리오를 갖다가 로드맵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치윤 떨거지론 이건 우리가 떠들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동훈이 열심히 떨고 한동훈의 옹이 세력들이 치윤 떨거지론을 받아갖고 확장을 하면 돼. 자, 우리가 뭐냐? 20%대 득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게 김문수가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몰아달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안 될지 알지만 지지율이 40% 가까이만 우리가 지지를 친윤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김문수가 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40% 가깝게만 득표를 할 수 있으면 친윤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도와달라 결집해달라 뭐 해달라 뭐 온갖 얘기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어차피 김문수는 대통령이 안 될 거고 아니 친윤들한테 날개 달아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재명은 찍을 수 없죠. 이재명도 찍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투표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힘의 그 득표율이 30%가 넘으면 안 돼요.
예. 20에서 29%, 맥시멈 29%, 20%대로 머물러야 돼. 그러면 친윤은 몰살이다. 예? 그러면 친윤은 몰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20%대 투표율, 득표율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갖고 득표율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걔네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살생부를 들고 들어가갖고 친한 별동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당원 가입이죠. 당원 가입. 예? 그러니까 저도 아직 책임당원으로 계속 있습니다. 탈당 안 하고. 여러분 탈당하지 마시고요. 버티셔야 됩니다. 열받더라도 버티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차피 지금 한동훈이 그 뭐야 별동대로다가 지금 쿠데타를, 왜 지금 집권 세력은 친한이 그 친윤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거기를 갖다 접수하려면 우리가 쿠데타 세력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고려가 있는데 고려가 씻어갖고 이성계가 쿠데타 세력 아닙니까? 예? 기존 세력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깨고 들어가는 게 쿠데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쿠데타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00만 당원 가입을 해야 된다. 신규로 친한동훈계에서 100만 당원 가입. 그게 당원의 힘. 그다음에 뭐예요? 20%대 득표율. 그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힘을 갖고 그 환경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결국은 친한 의원들이 16명. 지금이 16명이지만 판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붙을 겁니다. 16명이 아니라 뭐 20명, 30명, 40명 막 나 살려달라고. 이제는 한동훈밖에 믿을 데가 없네. 그리고 언제 내가 권성동한테 붙었느냐. 그러면서 막 붙을 겁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올라올기 때문에 그냥 투표할 때 찬성표만 던져주면 돼. 많이도 필요 없어. 8명만 던지면 돼. 8명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 김건희는 골로 간다. 김건희가 골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 윤석열도 따라서 골로 간다. 그럼 뭐예요? 그 떨거지들, 이 친윤 떨거지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친윤 떨거지들, 권성동, 권영세 뭐 무슨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떨거지들이 같이 잘라낼 수 있다. 우리가. 그럼 뭐예요? 이게 당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뭐 당대표 이 목표가 아니라 국힘 자체를 그 당을 장악해. 당권이.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 이 판에. 이거 당을 장악 못하면 결국은 한동훈이 또 죽어나가고 정생명이 끝나든지 아니면 한동훈이 이겨갖고 친윤들이 정생명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진검승부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찍어나는 싸움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 두 가지만 꼭 좀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거 열흘이면 뚜껑이 열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뭐 1년 후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선거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흘이면은 왜냐하면 해외 투표는 이미 시작했거든. 20일 날 시작했다고 그랬잖아. 20일 날 화요일 날. 예? 그러니까 이미 투표 중이라는 거야 지금. 대선 투표 중입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 그 일주일 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열흘 후면은 이게 있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한 그 승리 로드맵이 이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오늘 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이 두 가지를 꼭 좀 해주시라. 그 득표율이 20%대에 머물 수 있게 30%를 넘지 못하게. 그 다음에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은 뭐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왕 하는 거 100만 명 100만 명 한동훈 지지 세력을 당원으로 가입시키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친윤들을 몰아낼 수 있다. 김건희도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훈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월 12일에서 19일까지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은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은 네이코님, 이루다님, 조순덕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자, 또 이제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아직도 274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못다 설명한 거는 여러분이 또 책글에 많이 써주셔갖고 여러분 책글을 갖다가 나누면서
또 보충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지랑 당뇨님,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헬리송님, 맞아요. 예, 구회장님이 한동훈 지지 투표는 기권. 아이고, 정말 이게 득표율이 30%가 20%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예. 제 말이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끝나면 알아요. 예, 동그라미님, 예, 스페너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정말 저희 스페너분님들은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쭈니님, 김통수 대통령님 한 대표도 제걸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지지율이 만약에 40% 가까이 만약에 득표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은 영원히 죽는다. 예, 정세이면 끝난다. 정말 한동훈을 위한다 그러면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로님, 투표기권 국힘 다 폭망해야 합니다. 당권도 넘겨주기 전에 치는 것들 폭망해야 투표기권입니다. 예, 쭈니님 찍어봤자 김통수. 아, 아, 후리지아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통영 방송 언제나 정확하고 확실한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후리지아님 이렇게 또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비자님 우리 가족 모두 기권 요구받아주면 7표 투표장 갑니다. 예, 맞습니다. 혜성님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고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님 다 지워주고 다시 대표님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그 결심이 굳어졌어. 친윤 떨거지들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아주 그냥 찰지게 딱 들어왔어 귀에. 지금 한동훈이 이제 결심을 했구나.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승리 로드맵을 또 컨설팅을 해드린다. 야, 정말 그 한동훈 관련된 분들 이 한통영 방송을 꼭 좀 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테. 예? 아니면 저하고 연결을 시켜주든지. 자, 정말 제가 한동훈을 갖다가 맨투맨으로 딱 만나갖고 딱 2시간 컨설팅하면 한동훈이 정말 새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승, 대통령 필승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중매 좀 사주세요. 예. 아, 뿌수님 망해하는데 한대표님도 이기도 걱정입니다. 예. 강명숙님, 나는 훈이한테 만 표 줄 거야. 예, 정말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한동훈을 찍으라고 그러면 내 2시간 가갖고 필리핀 대사관에 가갖고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겠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도대체 비행기 구루님 선거 탄패하면 지도부 책임 맞죠?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싼 건 날아간다. 맞습니다. 예. 김현웅님, 예, 지금 봐서 창당 안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새로운 로드맵을, 승리 로드맵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소님, 투표 포기입니다. 민트님, 친윤 떨거지들 몰아내야죠. 정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찐코님, 오늘 한동훈 청주 원주 열변 토해냈습니다. 그럼 한동훈은 왜 국힘에 목숨을 걸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글쎄 말이에요. 하지만 뭐 국힘 안에서 다 잘라내고 청산하고 승부 걸겠다 하니까 또 도와줄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비행기운이 한동훈 대표님 생각이 다 있겠죠. 예, 믿습니다. 찡찡이님, 투표는 기권입니다. 예, 정말 마음이 안 생긴다. 예. 아이고 블루마운틴님께서 한동영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최명수님, 한동훈, 민태님, 내 마음속의 대통령은 한동훈. 예, 김현웅님, 쌍욕 나온다, 떡수. 최명수님, 저 빨간 티셔츠에 김은수 이름과 한독수로 이름 바꿔치기 하려고. 예,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소피아님, 속이 시원했습니다. 안타깝기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최명수님, 저러놓고 윤 핵관들, 떨거지들, 헛소리. 예, 살피님, 마이크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마이크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마이크를 안 쓰지? 예. 쭈니키님, 옷이나 만들어주고 그런 소리라 어디 모자르냐? 예, 그렇습니다. 열정님, 사기꾼 같아요. 김문수. 아유, 정말 깜냥은 아니다. 예, 최영수님, 핵사이다 발언 속이 뻥.
썰레님, 예, 제가 매일 댓글 쓰던 말입니다. 친윤 떨거지들, 예, 사입자 윤건이 일당, 백화는 속초인데요. 오늘 청주 유세, 원주 유세 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야, 이 백화소님의 열정, 청주도 가시고, 그 다음에 원주도 가시고, 야, 인산 인해였습니다. 연설을 듣고 있느라니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다. 예, 이 열정. 노을님, 친형제들이 한덕수 세운 건데요. 맞습니다. 소피아님, you are absolutely right.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피아님, 예, 스위퍼님, 한동훈 대표님, 말 속에 깊은 뜻이 있는 듯, 예. 어차피 이제 칼은 뽑았다. 최명수님, 지방은 사람 별로 없는데 한동훈 가는 곳마다 구름인파 싹쓸이, 예, 위스퍼님, 투표하지 말아야지. 예, 장영수님, 투표 기권해야겠어요. 노을님,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김경자님, 김무수는 한동훈 대표님 구해줘도 제대로 못 받아먹고 꼴통, 고집불통, 끈 답답합니다. 짜증나고 속 터집니다. 대통령감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영숙님, 한동영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예, 희수님, 투표하면 안 돼. 홍은수님, 투표 안 한다고 투표하지 말고 다운가입. 예, 다운가입은 좀 많이 해주세요. 100만 동은 만듭시다. 예, 다운가입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쿠데타 세력인 거야. 이 기존의 이 친윤들을 못 알리려면 우리는 쿠데타 세력으로 나서야 돼. 그러니까 쪽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100만 당원 가입합시다. 최명세, 한동훈님, 살살하세요. 즐기면서 힘들게 도와줘봤자 저 윤핵관들 떠걸지. 사실 지금 한동훈은요, 그냥 목이 쉬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김문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6월 3일 끝나고 이 치열한 전쟁,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 전쟁 때문에 계속 지금 명분을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문수 뽑아달라는 얘기는 그냥 잠깐 하고 주 얘기는 뭐야? 친윤들을 몰아내야 된다. 윤석열을 민주당으로 보내자. 김건희를 민주당으로 보내자. 이게 핵심이죠. 손명호님, 절대 투표 안 합니다. 한동훈 대표 너무 안타까워요. 목에다 쉬고 외치는 깊은 뜻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67년생 한동훈님 반갑습니다. 노을님, 김은수 자투나 친윤개들 망해라. 셀러님, 친윤 개딸들 속이 시원합니다. 예, 주니키님, 아직 한동훈 칼집에서 칼 반도 안 꺼냄. 예, 삼마루님, 폭망이 한동훈 이기는 길. 예, 최명수 윤석열 수준 전환길. 맞습니다. 아, 자, 한동훈이 이제 전쟁의 시작이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블루마운틴 한동훈이 정말 무섭기는 한가 봐요. 예, 무섭죠. 예. 한동훈이 보통 사람이니까 재벌들 다 해쳐놓던 사람 아닙니까? 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다. 한번 칼을 뽑으면 살벌하게 뽑는 사람이다. 삼마루님, 포망의 합리적인 보복 한동훈 억울함 풀어줘야. 예, 폭망을 해야 정신을 차리죠. 아니, 폭망을 해야, 그래야 청산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40%가 되면 청산할 명분이 뭐가 있겠어요? 지지를 해준 거 아닙니까? 조미자님, 한동훈 지지합니다. 함께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절대 안 됩니다. 투표합시다. 한동훈 외에 2번입니다. 예, 정말 67년생 한동훈이 우리 지지자들 독해져야 됩니다. 친윤 떨거지들은 친한과 지지자들이 상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좀 독해집시다, 우리도. 김영민, 투표하면 지지율 차이 많이 안 나. 문당되면. 한동훈 축출할 수 있는 투표 안 함. 예, 제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예. 20%대로 잡아놔야 30%가 넘으면 안 된다. 칸만타님,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 저도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아라비아 볼거님, 국민 먼저 한동훈은 든든한 국민이 함께합니다. 예, 열정님, 김건희 특보 보면 국회 과반수 통과, 이재명 대통령과 거부권 행사 될 때 바로 시행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 그게 3분의 2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 필요가 없네. 도와줄 필요도 없네. 예? 과반으로 통과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그 다음에 3분의 1로 들어가는데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열정님 맞습니다. 예, 그냥 안 도와줘도 자동으로 죽는다. 김건희는 자동으로 죽는다. 구경희님, 투표 안 합니다. 예, 행우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김이수님, 투표는 기권. 김현웅님, 지금 분위기 타서 투표할 것 같은데,
예, 김경인 투표 포기. 아이고. 남승권님, 떨거지, 공권, 나시, 잠만, 조정등. 박정원님, 한동훈 대표님 최고입니다. 윤파들 뭐래네요. 그때까지 한동훈으로 밀자. 사필기정님, 투표 무효표 받을 건데, 투표를 올리는 건가요? 표율은 올리겠지만, 무효표 받으면 그쪽으로, 김문수 쪽으로 득표로 해갖고 가산은 안 되겠죠. 예. 투표율에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투표율에는 어차피 투표를 하긴 한 거니까. 장명수,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오래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서성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동훈 화이팅. 박정우님,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리송. 한동훈 대표를 당일표로 만들자 가슴이 아프지만. 예, 백설공주님, 마이크는 유세차에서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마이크를 못 쓴다. 시장에서 유세하면 마이크를 못 쓴다. 이유가 있었군요. 김순전님, 한동훈이 너무 고생하십니다. 예. 백화점, 아까 청주에서 마이크는 차를 타면 할 수 있는데, 옆으로 그냥 다니셨어요. 그렇군요. 살람미님, 또 이 방송 보고 투표에 민감한, 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모든 방송 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또 조심하십시오. 예.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말한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시나리오 한 편 쓰는 거래. 소설을 한 편 쓰는 거라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제가 무슨 절대 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렇게 제가 뭐 한동훈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이재용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윤석열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냥 제가 항상 방송할 때 하는 얘기에 영화를 너무 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시나리오, 소설 하나 쓴다. 영화 시나리오 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살롬니님, 예, 경각심을 이렇게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권영아님, 그러니까 김문수 찍으면 절대 안 돼요.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한동훈 끝난다. 절대 김문수 찍으면 안 된다. 예. 근데 뭐 제가 아는 정도가 이게 뭐 선거법 위반으로 걸 거면 모든 정치 유튜버들이 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요. 아니, 지금 수국골통들은 아주 난리 아닙니까? 수국골통들. 좌파들 난리 아닙니까? 좌파 유튜버들 난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면 뭐 다들 그렇게 걸려 들어가겠죠. 뭐 필리핀까지 잡으러 올까요?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1시간 20분, 1시간 20분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역시 변함없이 내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 예. 내일 금요일 변함없이 오후 7시 반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오늘 좀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그 한동훈이 이제 좀 전략이 좀 쓴 것 같다. 오늘 제가 그 친윤 떨거지들이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김건희하고 윤석열, 너는 민주당으로 가라. 당을 뽀개고 있다. 아주 직접적인 직격탄 그걸 하면서 이제 한동훈의 전략이 서 있구나. 뭔가 전략이 서 있구나. 그동안은 그걸 몰라고 좀 답답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승리 로드맵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의 전략을 이제 분명히 캐치를 했으니까 앞으로의 방송은 그 방향에서 계속 한동훈이 이기를 바란 진건승부에서 친윤들을 갖다가 싹 몰아내고 한동훈이 이 당을 갖다 장악하는 당대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영숙님, 투표기권 이재명 투표율 높여주는 거니까 무효표를 만들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그냥 투표를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투표를 그냥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이미 결정은 나 있거든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이준석은 득표율이 10% 벽을 깬다. 이거는 결정이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변수가 뭐냐? 김문수가 과연 득표를 갖다가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고 뭐 단일 이거는 지금 다 방송에서 그냥 그 방송 소재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단일화가 될 리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은 된 건데 우리가 어떤 데 이제 초점을 한동훈한테 초점을 맞춰 갖고 한동훈은 지금 친윤들을 갖다가 잘라내려고 하는 건데 잘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김문수의 그 컨디션 조건이 30% 벽을 뚫으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30%대면은 그 똔똔이거든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냥 승부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 그럼 폭망이잖아요. 20%대 머물면 확실한 폭망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홍준표가 뭐야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홍준표가 나왔었잖아요. 홍준표가 24% 얻었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히 당이 그거 된 다음에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힘없는 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20%로 머물러야 됩니다. 30%를 뚫으면 뭐 선전했다. 또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략을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김문수의 득표율을 갖다가 20%대로 잡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지금 들어가서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켜야 되는데 그 쿠데타의 동조 세력으로 신규 당원 100만 명, 한동훈을 지지하는 신규 당원 100만 명 만들기 운동. 이거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 두 가지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한동훈과 한동훈의 옹이 세력들이 다 싸우고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국힘을 장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로드맵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레이슨 만대로. 그냥 투표는 개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하실 분은 하시고,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큰 구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투표를 하시건 안 하건 이미 그게 딱, 이게 그냥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뉴스 그렇게 많이 보실 필요 없다 생각하십니다. 그냥 한동훈 관한 뉴스만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